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우원근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여전히 제도적인 제약과 실질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 토론 창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조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한 변화,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충청북도 외국인 정책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주현 충북 라이즈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광 충북대학교 국제교류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국제협력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선희 단장님, 충북 도내 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 도내 유학생은 1,530명 정도로 광역자치단체로는 7번째 규모입니다. 지난해 대비 저희들이 약 92%가 증가해서요. 유학생 증가율은 저희들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학생 증가율이 약 21.3%에 비하면은 굉장히 우리 충북도는 압도적으로 그런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은 유학생들이 우리 충북을 찾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의 이제 출신 국적을 보면 전에는 중국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국가별로 보면은 약 82개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예. 네, 주로 많은 나라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또 몽골, 네팔 이 5개 국가가 사실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미얀마라든가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이집트까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학을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좀 특이할 점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전체의 약 40.4%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였는데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약 3,400명 정도로 26%,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 학생들이 한 25% 해서 베트남 학생이 오히려 중국 학생보다 더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반주현 센터장님, 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인구 감소와 이제 청년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생존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중적인 거에서 지역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라이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인재가 육성을 해가지고 또 지역에 취업이 돼가지고 정착해는 생태적인 그런 순환 구조를 갖다 이룩을 하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나 자원을 대학과 공유를 해서 공동 성장하는 게 저희 라이즈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한 1,000억 원씩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5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지원되는 4개 과제가 있는데 그 4개 과제에는 지역 인재 육성, 예. 그리고 지역 지역 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R&D, 그리고 평생교육, 지역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문제 해결에 그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한 72억 원 정도가 이제 17개 대학이 공모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대학마다 뭐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옥광 본부장님, 충북대학교의 특징, 차별점은 뭡니까? 예, 우리 충북대학교는 현재 몽골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개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현재 1,594명 정도가 저희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학원생들은 약 544명 정도 되는데요. 그들에게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또 한국어 연수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으로 정주하기 위한 그들에게 취업 부분도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중에 있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그 프로그램은 G쿠르트 사업이라고 해서 석박사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를 해서
지도 교수님들의 그 연구실과 교수님들과 매칭을 시켜서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그 양성을 해서 추후에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또 해외에도 그 우수한 연구 인력으로 또 연구소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훌륭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로 그렇게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유영호 실장님,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차별점 뭡니까? 예, 우리 대학은 충북 라이즈 사업에 발맞추어 지역 정주를 목표로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충청북도 K-유학생 유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정주 연착륙을 지원하는 다양한 외국인 국가정책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양성대학,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그리고 외국인 일학생 병행제 사업, 그리고 외국인 취업선도대학 등 다양한 국가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많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박 단장님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령 인구가 2000년도만 해더라도 약 36만 5천 명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25만 5천 명, 그리고 앞으로 35년도에는 15만 2천 명까지 감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은 국내 학생 수요로만은 유지가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학 운영하고 또 재정까지 영향을 주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인구 감소, 특히 우리 청년 인구 유출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청년 인구 비중도 2020년도만 하더라도 25.7%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까지 계속 지금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빈 일자리율도 사실은 저희 충북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청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노동력 공급이 동시에 좀 약해지면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청년 인구, 특히 유학생 그런 인구가 유입이 그런 필요한 사항이고요. 사실 우리 유학생들은 이미 유학과정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또 뭐 적게는 2년부터 뭐 길게는 7년까지 우리 한국 문화 또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축적된 그런 좀 우수 인재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을 좀 우리가 좀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 한국 생활의 그런 빠른 적응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또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옥강 본부장님,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대학의 입장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과 그리고 고등학생 학령기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그들을 통해서 유치 학생들을 통해서 정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 중에는 학업이 어렵다 보니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유영호 실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어와 문화,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부분에서는 한국어 기본교육과 토픽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안전 측면에서는 한국어 문화 이해 교육이나 국내 법규 또는 범죄 예방 교육 같은 경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할랄 식당이나 자유조리 식당 그리고 기도실 같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멘토멘트를 이루어 버디 프로그램 같이 한국 문화 체험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주연 센터장님. 예.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대학의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치위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데는 또 많은 인적 지원과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라이즈 사업이 최초로 시행이 됐으니까 그 비용으로 다 대학이 충족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 사용을 해가지고 유학생 유치에 중도 이탈자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는 보완하는 대책으로다가 대학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렵고 지역의 산업체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른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영우 실장님, 예. 이 간극 어떻게 줄여가야 할까요? 사실 이 미스매칭은 두 가지 이유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부족이 있고 하나는 제도적인 부족이 있는데요. 예.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학력, 경력, 자격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 학생들 스스로가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라이즈 사업을 기반으로 현장 실습이나 또는 자격증 과정, 한국어 직무 교육 같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도적인 한계도 큽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E7 취업 비자나 F2R 비자로 거의 제한되어 있고 그 비자 발급 쿼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의 취업 준비 지원과 더불어 비자 제도의 완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스매치 같은 경우는 이 유학생과 그리고 기업, 지역 모두가 그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경우는 전공과 일치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업과 초기부터 연계한 장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유학생들을 초기에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라이즈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원에서 그들의 교육을 지원해주고 또 전담 인력을 마련을 해서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직원들이 정말 그 유학생들을 아끼고 추후에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착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어떤 미스매치 되는 부분은 그 간극을 줄이는데 어떤 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치는 사실은 굉장히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학생들의 86.5%가 한국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국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요. 기업 정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비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유학생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또 비자 등 절차가 좀 어렵고 또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저희도는 이제 유학생과 기업 간의 어떠한 연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북도에서는 이런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홍보 부스를 차려서 직접 홍보하고 또 유학생들이 또 채용 면접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곳에서 비자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생활 법률 상담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503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스터디인 충북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이라든가 그런 비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외국인 전용 채용 사이트인 우리 K워크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제도를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내 인구 감소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도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1년 이상 고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유학생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또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그런 인력난이 좀 더욱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초점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유치에서 이제 좀 정착 쪽으로다가 초점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것은 다 이제 완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선 인턴 후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장벽을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취업과 관련해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 취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비자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럼 비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비자 제도와 이제 같은 법적 제한이 유학생들의 어떤 그 취업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실제로는 대학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역량이 있는 유학생으로 이렇게 배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비자에 적합한 유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또 행정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러한 유학생들을 쉽게 취업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출입국 기관에서 비자 전환 요건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한다든지 또 완화가 필요하면 조금 완화를 해주신다든지 또는 컨설팅, 취업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K-스타 유학생 비자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런칭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에 저희 대학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앞으로 그 지역 사회의 기업과 연계하는 그런 훌륭한 사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가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은 D2 비자, D10, E7, F2R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다가 이어지는데 이거의 처리 과정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유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제도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나 고용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국인 또 보호라는 그런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좀 제도적인 완화는 좀 완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단순히 그냥 쉽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D2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E7 기자는 이제 전문 취업 비자인데 전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을 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F2R 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쿼터제를 좀 많이 늘려주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 취업 현황을 본다면 사실 6%에서 7%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E7 비자나 또는 F2R 비자로도 국한되어 있는데요. E7 비자 같은 경우는 90여 종의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고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준비된 서류가 15종 이상에 따라서 직종에 좀 다르지만 그렇게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용주도 한국인을 채용이 훨씬 까다롭고 한국인 대비 어떤 일정 고용에 대한 그런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유학생들이 기업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를 좀 간소해야 하고요. 현실에 맞는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형 비자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게 일반 유학 비자랑 어떻게 다르죠? 네, 이 광역형 비자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로 이제 올해 첫 시행이 되는데요. D2 이제 유학 비자와 또 E7 취업 비자 이제 두 가지에 한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같은 경우는 이제 D2 유학 비자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일반 D2 비자하고 비교를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상 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D2 비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광역형 비자는 저희가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 항공, 화장품, 바이오 식품,
또 뿌리산업,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저희들이 전략산업 관련한 학과에 이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능력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오게 되면은 그 재정 능력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이상의 그런 재정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이 광역형 비자는 이게 50% 완화가 돼서 800만 원 정도의 재정 능력 요건만 입증을 하면 가능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시간제 취업 관련한 사항인데요. 우리 유학생들이 이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그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광역형 비자로 들어온 학생은 최대 30시간까지 좀 시간을 더 확대를 해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비자는 사실은 이제 쿼터라든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광역형 비자는 저희가 내년까지 830명 쿼터를 배정을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 광역형 비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역형 비자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련된 우수 인재들을 유입하고 또 정착시키는데 또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취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학교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이 수도권 선호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센터장님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수도권 그 선호 현상은 예. 외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사실은 문제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으로다가 보면은 사실상 지방에다가 이제 유치를 시키려고 하면은 많은 특혜 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네, 그게 결국에는 지방 소멸, 인구 소멸과도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생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완화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취업도 좀 우리 지자체나 기업이 나서서 취업도 그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트워크가 구성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다가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각자의 영역에서만 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네. 옥강 본부장님, 예. 공부는 대학에서 다 시켜놨는데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선호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예, 지역 내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좀 취업할 만한 양질의 아주 좋은 그 취업의 장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점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특혜를 준다든지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유학생과 기업이 유학 초기부터 어떠한 그 매칭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해서 그들이 어떤 인턴십을 통해서 추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충성도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그 유학생들이 유학 이후에 친한적인 어떤 그러한 그 성향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국인 학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도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수도권은 아무래도 같은 나라 출신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화나 교통, 여가 시설들이 정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실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지방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방에서 취업하는 경향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을 줄이려면 처음에 선발 단계부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주문식 교육이나 기숙사 제공, 주거 환경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엮어서 지방에서 공부하면 지방에서 일한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취업과 정주 비자가 완화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단장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과 또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 유학생들의 54%는 또 수도권에 또 몰려 있습니다. 예.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는데요. 지난 올 초죠. 교육부에서 좀 의미 있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취업 의사가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뭐 그들도 89%가 이제 한국 취업을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좀 중요한 거는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겠다라는 비율이 55%, 또 수도권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37%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국토연구원에서 또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은 지역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많을수록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취업 기회 확대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경험과 또 정착의 매력을 좀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업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교류 기회를 확대를 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충북에 남을 이유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근데 유학은 쉬워도 정착은 어렵다고 하죠.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착 프로그램 그리고 이민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다 한번 돌려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예,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유학생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그 유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고용 절차 행정들이 매우 복잡하고요. 또 유학생들에게도 그런 그 기준들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역량이 있어 보이는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뭐 버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그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유학생들이 생활에 정착하고 이후에 한국에 남아서 취업을 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자체나 또 대학과 함께 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그런 선순환 구조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학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박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정주 요건 조성은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지역사회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K 가디언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스터디인 충북 온라인 플랫폼 운영, 또 우리 광역형 비자 제도, 그리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지원이라든가 뭐 취업 박람회 등등 해서 이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착은 곧 취업과 사실 직결됩니다. 이 취업을 보면은 우리 국내 학생들의 취업률이 70.3%인데 반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10분의 1 수준인 7%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이 취업 지원한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제도 같은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외국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돈에 체류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정주 지원을 위한 그런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개소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주 지원 면에서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뭐 대학과 또 지역사회, 우리 도가 함께 좀 협력을 해서 유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우리 충북에서 본인의 꿈도 이루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정책 유치 추진단이라는 외국인에 관련된 유학이나 뭐 취업이라든지 모든 외국인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기초로 가게 되면은 그런 부서가 없고
그냥 업무상으로다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관심이 가장 필요로 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유학생 유치 지원 센터는 반드시 빨리 조기에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거주지라는 문제도 있고 건강보험이라는 문제, 취업이라는 문화 이런 언어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다가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속히 그게 설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호주나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갖다가 이제 많이 주는 거죠. 영주권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예 지방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이민자로다가 확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조금 보완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앞서서 충북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조금 선점적으로다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유영호 실장님,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그 외국인 유치는 지방대학의 미래뿐만 아니라요. 지역 경제에도 큰 의미가 있는 이슈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유학생이 쓰는 생활비나 또는 주거비, 교통, 여가비 등을 지역에 쓰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매출을 높이고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유학생 1만 명 유치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유학생 1인당 1년 소비액은 약 평균 1,9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을 유치했을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2,1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비교를 할 때 충북의 외국인 관광객들 연간 소비액이 약 240억 원 정도인데요. 이거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 유학생들은 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 주거비 등등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그런 젊은 청년층이 다수 유입이 되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또 새로운 그런 서비스 수요가 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라는 그 의견이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까지 한국의 유치 정책이 숫자적인 중심에서 그 미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차원으로 이게 전환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 이외에 또 정부 정책을 꼽자면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유학생들이 학업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학업 이후에 우리 지역에 체류하고 이후에 지역에 정착하여서 단절 없이 그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각 부처별로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주고 유학에서부터 입학에서부터 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지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 통합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컨트롤 타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좀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충북에서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가 큰 컨트롤 타워가 되고 또 이제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대한 거를 갖다 좀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라이즈 센터에는 그 대학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갖다가 조금 하는 그런 부분을 맡고 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기업
들과의 어떤 취업이나 그런 좀 연계시켜주는 그런 부분은 좀 기업이 조금 역할을 좀 분담해서 맞는 역할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생활 밀착형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문화나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우리 문화에 좀 연결되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컨트롤 타워를 또 이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영욱 실장님. 예,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유학생 정책은 사실 유치, 교육, 관리, 취업, 정주까지 여러 단계로 나눠지고 이 부분은 대부분 대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는 국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생에게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정책을 설계하는 부처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미 이민 유학생 정책을 한 곳에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 예인 이민청 같은 전담기구가 만들어져서 비자, 취업, 정주 정책을 일관되게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함께 조정해 줄 때 유학생 정책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혈세 낭비다, 한국인 역차별이다라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 단장님,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방금 하신 사실 그런 목소리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처한 그런 인구 위기라든가 지역 소멸 문제 같은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저희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내 유학생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약 8만 77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높은 비중인데요. 이 8만 명이라는 규모는 우리 보은군과 옥천군을 합한 그런 인구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특히 우리 이제 음성과 진천 같은 경우는 각각 전체 인구의 약 17%, 또 1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 이미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 한국 문화나 언어에 또 적응해 있고 지역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우리 유학생들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잠재적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학생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노동력 확보, 또 지역 소비 확대 같은 실질적인 효과로 연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점들 때문에 전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유학생 지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저희 충북도 올 2월에 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근거 아래서 우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지역 발전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실하게 이제 근거 마련,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됐다고 했고요. 그 속에 또 그 유학생 유치 센터도다가 이제 하는 것도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의 제정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저희가 조금 앞서서 공격적으로다가 사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정은 되었지만 그 유학생들을 위한 일방적인 그 지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혜택은 줘야 되겠지만 지역 기업과 지자체,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 속에서 이런 조례의 어떤 실효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양성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지역 사회에 그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라든지 자격증 제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해서 이것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조례의 어떤 실효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또 의료 지원 서비스가 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병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은 우리 충북도도 도입해 본다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나 충북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즈 센터니까 예, 예. 라이즈 센터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5천 명 계획하고 있다가 예, 예. 1만 명을 조기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라이즈 계획이 좀 수정돼야 되겠다. 그동안에 많은 충청북도와 대학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2만 명 목표로다가 이제 배로다가 좀 이제 목표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래도 충북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저희들만의 이제 석박사 과정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석박사 과정을 2차 공모에서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충북대하고 청주대, 건국대가 선정이 돼가지고 석박사 인재를 유치하는데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 스스로다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연합형으로다가 그 대학을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형으로다가 구성한 데에서 뭐 베트남 같은데 충북 학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다가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대학이 연합전선이 좀 형성됐다. 이런 게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좋은 우수 사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원스톱 유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 10,000명 유치를 목표를 해서 유치에서부터 정주 취업까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셨지만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유치에서부터 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또 대학이 유치와 교육을 시킨 이후에 또 지자체가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GKS라고 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GKS, 즉 글로벌 코리안 스칼러십이라고 해서 유학생들에게 우수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요. 이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나서서 우수한 인재를 아까 말씀하셨던 석박사라든지 이런 우수한 인재들에게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펀드를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저희도 향후에 조금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뭐 기업체 뭐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유학생 관련한 정책은 충북이 좀 가장 선도적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가디언 제도라든가 스터디인 충북이라든가 뭐 채용 장려금 이거 다 전국 최초고 또 유일한 그런 제도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떠한 채용을 위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스톱 시스템이라든가 뭐 GKS라든가 이제 그런 제도도 있고 저희들은 그 유학생에게 좀 일 경험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하고 또 기업에게는 또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도 줄이고 또 유학생도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이제 생각해 볼 계획이고요. 앞으로 좀 더 사업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도입할지 검토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우 실장님. 예. 이제 우리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지역 정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야 할 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지역은 겪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충북보건대학교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교육시켜 지역에 정주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주연 센터장님.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의 성장 전략으로다가 좀 분류가 되고요. 미래 육성 전략으로다가 좀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고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유연한
될 필요가 있고 좀 전환돼야 된다고 보고요. 유학생의 숫자보다는 유학생의 어떤 인구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알리면은 좀 인식되는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옥광 본부장님. 예, 충북 지역이 외국인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는 대학만 그 유치와에서부터 교육 정주까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협의하고 또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와 같은 이런 토론회 자리와 어떤 협의의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대학의 경우는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린 그런 문화,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에서 특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들을 연계한 그런 특별 과정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들이 정주하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희 단장님. 네,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미 대학에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그런 훈련을 받은 준비된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을 비롯한 우리 외국인 정책은 사실은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또 준비해 나가기 위한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인력이죠. 경제적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모델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